샵문을 열고 들어온 지은 씨의 표정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결혼 준비로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웨딩 네일을 부탁했었습니다. 예쁜 진주를 올릴지 화려한 스톤을 붙일지 행복한 고민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은 큐티클을 불리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손을 물에 담그고 있어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 차갑게 굳어있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채 큐티클 라인마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남자친구분하고 싸우셨어요? 저는 굳어있던 손길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제 물음에 지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샵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소리가 없었다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언니, 저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걸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도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절망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네? 지은 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식장도 스드메도 다 예약하셨잖아요. 다음 달에 상견례도 하기로 하셨다고 했고요. 제 말에 지은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주기 위해 얼른 휴지를 건네주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샵의 평화로운 공기를 깨고 깊은 슬픔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단순히 다툼이나 서운함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아왔던 목돈이 있었잖아요. 결혼자금이라고 언니도 아시죠? 그런데 오빠가 그걸 다 썼대요. 도박에. 도박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컸기에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말했습니다. 2억이요. 2억. 세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은 평범한 직장인이 수년간 절약하고 저축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결혼을 위한 꿈과 희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은 씨와 남자친구가 7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숱한 데이트를 포기하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함께 쌓아 올린 노력이자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첫 신혼집에 채워 넣을 가구와 살림을 상상하며 하나하나 모았던 소중한 미래였습니다. 2억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과 꿈이 남자친구의 무모한 선택으로 인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는 늘 저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위험한 유혹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늘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돈을 모으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이더라고요.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설마 오빠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거겠지 하고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찍힌 잔고는 제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죠. 오빠는 저희가 모은 돈이 2억이었는데 이 돈을 더 불려서 좋은 동네에 집을 계약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돈 불리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주식 투자를 가장한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손실이 나자 본전만 찾자는 생각에 점점 더 큰 돈을 베팅하게 되었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결과는 처참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딱 500만 원이래요. 그녀는 허탈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면 오빠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말 미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게라고 말하는데 마치 저희한테 닥친 이 거대한 재앙이 사소한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도 500만 원이라도 남겨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감은 없고 오히려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가 얼마나 현실 인식이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2억이라는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와 오빠가 함께 그려왔던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오빠는 겉으로는 어쩌다 보니 실수했네 하는 정도였지만 그 속에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저와 상의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망쳐버린 무책임함이 있었죠. 저는 오빠의 태도에서 저희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것에 대한 깊은 후회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한 번 더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만 가득했죠. 그 모습에 저는 더 절망했어요. 오빠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빠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과 가치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오빠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모두 가면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그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었죠.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짓눌러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저 오빠랑 헤어지기에는 너무 사랑해요. 저희가 7년을 만났거든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빠는 제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줬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오빠가 옆에서 헌신적으로 보살펴줘서 겨우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빠를 어떻게 제가 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오빠를 버리면 오빠는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아요. 오빠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저도 너무 아파요. 물론 화도 나고 서운하지만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 다시 안아주고 싶어져요. 정말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당장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제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만큼이나 제 마음도 텅 빈 것 같아 괴로워요. 저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랄까요.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빠를 다시 믿고 시작해야 하는 건지 그 무엇도 결정을 못하겠어요. 이미 예약해둔 식장과 스드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견례는 또 어떻게 미뤄야 할지
현실적인 문제부터 감정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얽혀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미래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관계의 끝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지은 씨가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 모두 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물에 손을 씻어준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빠분도 지은 씨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돈을 합치는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과 믿음을 합치는 과정이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의를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고요. 그런데 오빠가 지은 씨와 상의도 없이 두 사람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은 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신뢰를 심각하게 깨뜨린 거예요. 오빠의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왜 지은 씨가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감에 대해선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는 걸까요? 그 말은 오히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들려요. 지은 씨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를 단순히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지은 씨의 마음속에서는 돈 2억보다도 훨씬 더 큰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을 거예요. 오빠가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지은 씨의 감정을 보듬어 주지 않는다면 그 둘 사이에 깊게 패인 균열은 결코 메워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죠. 지은 씨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은 씨에게 필요한 것은 오빠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지은 씨가 잃어버린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은 씨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오빠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은 씨의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다듬어진 손톱처럼 지은 씨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지은 씨는 제 마지막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말씀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하지만 앞으로의 고민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충분히 멋있어요. 지은 씨의 마음을 더 당당하게 표현해도 돼요. 저는 지은 씨의 손톱에 투명한 영양제와 매니큐어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단정해진 손톱이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꼬여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가볍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